여기 있는 데이터를 불러와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데이터를 불러오려면은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패치 또는 엑시오스, 그죠?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근데 엑시오스를 사용하는 이유는 와이드 브라우저, 즉 범용성을 좀 더 넓히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 뿐이죠. 크로스 브라우징이 좀 더 최적화되기 위해서. 그래서 엑시오스를 불러옵니다. 이때 우리가 필요한 건 수정이 아니라 불러와서 사용하는 개념이니까 get 써주시면 되고, 난 이게 불러올 건지 쓸 건지 모르겠는데요 라고 한다면 그냥 이렇게 쓰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네. 자, 엑시오스로 불러올 건데 그전에는 제가 직접적으로 썼지만 이제는 조금씩 데이터, 자, 따로 빼는 게 낫겠죠. 사실은 관리 면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따로 빼서 데이터 위치는 데이터에 들어있는, 자, 이미 다운받고 올려드렸던 파일, 바로 여기 있는 뷰, 아니죠, 이벤트 리스트입니다. 그러니 이벤트 리스트.json이죠. 자, 그럼 우리는 이거를 데이터 URL로 불러와서 사용할 건데, 앞에 빨간 줄가 있네요. 맞았죠? 위에 불러와야 되는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러니 import axios를 이용해서 불러오는 거고요. 이거 줄일 수 없나요? 줄일 수 없어요. 다 기능이 다르잖아요. 이건 리액트 거고, 이건 리액트 아이콘 거고, 이건 리액트 라우터 돔이라는 라이브러리 거고, 이것도 라이브러리예요. 이건 엑시옵스라는 거는 라이브러리 거고, 다 다른 데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불러온 다음에 적용을 하고, 이것을 나는 봐야 되니까 then 이라는 걸 통해서, 자, 불러온 데이터 승인받은 건 문제없이 승인받았다면 데이터를 불러올 거고, 이 아이가 데이터라고 하는 객체 안에 들어있으니까 확인할 수 있겠죠. 난 이거를 직접적으로 보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콘솔 로그로 써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해놓고 결과를 보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러옵니다. 근데 외부 데이터를 불러올 때는 그냥 이렇게 쓰는 것 말고 한 가지 기능을 더했죠? 그게 뭐예요? 그냥 불러오는 게 아니라 우리는 use effect라고 하는 곳 안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처리해 줘야 된다, 이 얘기죠. use effect는 해당하는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서 불러왔는지 처리했는지 삭제됐는지 뭐 이런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들에 대한 관리 용도로 쓰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이곳 안에다가 엑시오스를 넣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해놓고 끝내버리면 얘는 계속 수시로 여러 번 사용할 수도 있으므로 우리는 한 번만 불러올 수 있게끔 해줘야 되죠. 단순하게 데이터만 불러왔기 때문에 이 아이를 가지고 밑에서 사용한 게 없기 때문에 한 번 이렇게 뜨지만 실질적으로 구현해 놓고 쓰기 시작하면 유즈 이펙트 안에 담지 않고 쓰면 계속 무한으로 불러오게 만드는 문제점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담아서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 안에 하나만 불러와서 이 안에 중에 데이터를 쓸 수 있게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아이는 이제 우리가 써야 되는 게 콘솔이 아니라 실제로 어딘가에 담아서 그것을 가지고 써야 됩니다. 자, 전체 개수가 들어있는데 이 개수를 확인하고 쓰기 위해서는 나는 저 아이가 불러온 데이터가 몇 개인지도 일단 몰라요.
그러니 그 아이의 랭스 개수를 파악하고 그 아이의 개수만큼 뭔가 li들을 사용할 수 있게끔 뭔가 만들어주면 좋겠죠. 자, 그것을 처리해주는 아이. 당장에 바로 이걸 가지고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쉽게 말하자면은 let data list 만들어주고 이 데이터 리스트는 얘다 라고 담을 수 있죠. 그럼 이 데이터 리스트를 기준으로 활용하게 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반복적으로 돌려야 되니까 이 아이를 여기다가 데이터 리스트 점 맵 이라고 써서 불러온 데이터를 콘솔 로그로 일단은 확인을 해보자 라고 한다면 이렇게 어떠한 문제점들이 생깁니다. cannot read 맵에 대한 데이터를 읽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하죠. 처음에 불러온 아이의 값은 인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편성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 형태로 만들어서 use state라고 하는 아이에다 담아주는 거죠. 불러온 이 데이터는 데이터 리스트라고 하는 아이에다가 넣겠다. 이 아이를 우리가 추가적으로 세팅하기 위해서는 set data list 안에 들어가는 아이들은 변수 이름이기 때문에 편한 대로 만드시면 되고요. 겹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렛과 컨스트의 규칙이죠. 그냥 지워주고 불필요한 것들은 지워줍니다. 대신에 이 데이터를 불러와서 처리된 아이는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불러올 데이터의 형식 자체가 배열이기 때문에 그 형식을 그대로 맞춰주기 위해 초기값 넣어주시고 초기값에 의한 추가적으로 불러온 이 데이터가 다시 이 데이터 리스트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누가 set data list라고 하는 변수, 정확하게 말하면 함수가 불러온과 동시에 수행을 하겠죠.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는 use state라고 하는 기능도 불러오게 됩니다. use effect와 use state를 불러오게 해서 사용할 건데, 자, 이 아이들은 리액트 안에 CJS에 들어있는 기능이지만 모두 리액트에서 처리할 수 있는 기능으로서 한 군데 그냥 몰아서 쓰시면 됩니다. 대부분 그래서 이렇게 많이 쓰여요. 해서 콘솔로 해당하는 아이들을 각각 값을 확인해 보시면 1000개의 모든 값들을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전부 다 뿌려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너무 많은 데이터가 들어오다 보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그래서 저는 일부만 갈아서 사용하고 싶습니다. 전부 다 뿌려서 처리하는 것보다는 우리는 일부만 사용하면 좋을 테니까 한 10개만 보게 해볼까요? 전체가 1000개 있는데 그 중에 나는 10개만 확인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딱 10개만 볼 수 있을까요? 필터를 사용하겠습니다. 자, 필터를 쓰기 위해서 저는 여기다가 const 그리고 제가 원하는 보여주고 싶은 값 view data라고 일단 써볼게요. 이 아이는 실질적으로 모두 다 들어있는 아이가 요거죠. 데이터 리스트를 기준으로 점 필터. 자, 그럼 이 안에는 데이터가 들어갈 거고요. 순서를 뜻하는 넘버링 되는 아이도 하나 들어가겠죠. 이 아이를 받아서 리턴 처리할 건데요. 되게 단순하게 쓰시면 됩니다.
딱 10개만 보이게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해당하는 들어오는 순서가 10까지만 들어가면 되잖아요. 즉 i가 10보다 작으면 0, 1, 2, 3, 4, 5, 6, 7, 8, 9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쓰려고 합니다. 자, 참이면 리턴해라, 반환해라 라고 하는 것을 이곳에 담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뷰 데이터를 맵에다가 바꿔주면, 자, 결과 볼게요. 1, 2, 3, 4, 5, 6, 7, 8, 9, 10 0번째부터 9번째까지에 대한 값으로 데이터를 불러오게 되는 거죠. 되게 가볍게 일부를 걸러냈습니다. 그럼 이거에 대한 데이터를 실질적으로 적용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콘솔이 아니라 이 li를 넣어주면 되겠네요. li 코드를 그대로 뜯어서 콘솔이 들어가는 이 자리에다가 그대로 넣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요 괄호 확인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놓고 나면은 맵 안에 들어가니까 키가 반드시 필요하죠? 키를 써야 되는데 순서를 입력하실 거면 순서를 넣으시면 되고, 다른 걸 입력하실 거면 다른 이 목록 안에 있는 무언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뭐 아이디를 입력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난 아이디 말고 그냥 넘버링을 하고 싶어 해서 매개 변수를 하나 더 집어넣고 처리하시면 그 값으로 대처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이 안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안에 각각에 들어갈 값들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숫자 1보다는 제이슨 데이터에 들어있는 어떤 넘버링을 할 수 있는 i가 있으면 좋겠죠. 그럼 여기 있는 1, 2, 3 id를 쓰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저는 idx 그냥 쓰시면 먹긴 먹어요. 먹긴 먹는데 넘버링은 0부터 들어갑니다. 만약에 키에 들어갈 맵에 들어갈 순서 값으로 사용하고 싶다면 1을 더해서 쓰시면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이미 그 형태를 가지고 있는 값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 데이터.id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건 어차피 넘버링이기 때문에 뭐 편하신 방법으로 사용하십시오. 얘는 없던 거 제가 넣어놔서 이렇게 약간 겹치는 것 뿐입니다. 나중에 보완하도록 하고요. 자, 이미지 넣을 거 이미지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죠.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사용하실지 이미지 태그를 사용하실지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저는 img 요소로 src로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img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이미지 주소가 필요할 테니까 제이슨 데이터에서 점 누구를 쭉 봤더니 파란색으로 된 거 찾아보시면 여기 있네요. 이미지. 그러니 저는 이미지를 담고, 사실 저 이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요. 근데 제가 안 담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경을 좀 쓴다면 요 타이틀 정도 넣어줄 수는 있겠죠. 그래서 데이터 점
타이틀. 그러면은 이렇게 거기에 걸맞는 이미지들이 담기게 됩니다. 이미지 사이즈가 다 똑같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제가 랜덤으로 불러온 상황이기 때문에 img 요소를 쓰는 것보다는 그냥 백그라운드로 쓰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쓰는 건 우리는 스타일이었죠. 자, 스타일에 들어가는 i는 들어갈 우리가 작성해야 되는 i 자체가 객체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다가 객체 형식으로 쓴다 이게 아니라 객체 형식의 중괄호를 한 번 더 입혀주신 다음에 사용을 하셔야겠죠. 왜 그런지는 저기 밑에 있는 이 내용 보시면 첫 번째 있는 중괄호는 그냥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작성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표기한 이 중괄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객체 타입으로 쓰는 형식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미지는 백그라운드니까 백그라운드 이미지. 자, 자바스크립트 형식으로 써야 되죠. 카멜 케이스로. 백그라운드 이미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URL로 알고 있습니다. 자, URL. 근데 이 URL 자체는 문자고 이 안에 들어갈 데이터는 data.image 즉 코드입니다. 문자와 코드와 문자를 사용하려면 과거에 우리는 따옴표로 감싸고 더하고 문자로 처리하고 이렇게 사용했었죠. 이거 먹습니다. 제대로 먹습니다. 여기 Alt에 들어가는 거는 설명. 쓰시면 될 겁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쓰셔도 되지만 우리는 ES6의 문법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편한 다른 방법도 쓰시면 되겠죠. 어떤 거 쓰시든 관계없습니다. 자, 저는 백틱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백틱으로 바꿀 때는 시작하는 곳 1번 왼쪽에 있는 백틱, 끝나는 곳 마찬가지 백틱, 다운표가 아니라 백틱으로 양쪽을 감싼 다음에 문자가 들어갈 자리들은 모두 그냥 쓰시면 되고 JS의 변수나 객체나 데이터를 불러오는 형식은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달러 중괄호 보관법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거죠. 전체가 중괄호로 잡혀 있다고 해서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자바스크립트를 작성할 수 있는 공간, 그냥 이 자체가 그냥 JS 문서라고 생각하시고 그 안에서 내가 필요한 형태를 따로 다시 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동일한 결과가 나오게 될 거고요. 화면에 꽉 차게 만들어주고 싶다면 여기다 직접 쓴다라고 하면 컴마 백그라운드 사이즈 커버 라고 쓰면 화면에 꽉 차게 처리가 되겠죠. 아니요, 난 이거 CSS에서 쓸 거예요 라고 하신다면 네, 이런 것들은 사실은 CSS에서 보강하시는 게 좀 더 좋기는 합니다. 왜? 굳이 JS로 쓸 필요 없는 아이들은 CSS로 보강하시는 게 여러모로 좀 더 낫겠죠. 그래서 이미지 디테일에 보시면 백그라운드 레핏, 백그라운드 포지션은 제가 이미 넣어놨고요. 이미 넣어놨고 백그라운드 사이즈를 커버 넣어주시면 반복하지 않고 가운데 배치하고 사이즈도 맞춰주는 형식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단 이미지가 작은 것들은 아마도 깨지는 건 어쩔 수 없겠죠. 자, 그래서 백그라운드 사이즈는 제가 저쪽으로 옮겨서 써놨으니 그냥 백그라운드 이미지만 적용을 하시면 될 거고요.
요게 난 보기가 싫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별도로 상단에 따로 담아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함수로 사용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글자는 보일 필요 없이 숨겨줘야 되니까 저는 백그라운드로 사용했으니 스펜 태그를 이용해서 클래스 네임 블라인드 사용하시면 우리 옛날에 커먼 CSS에서 클래스 블라인드가 들어가면 숨겨주겠다라는 처리를 이미 했죠. 그러니 글자가 한 번에 다 사라지게 처리했어요. 타이틀과 컨텐트 얘네들은 자, 데이터 한번 열어보시면 이름 확인하세요. 제가 드린 거 그냥 그대로 따라 쓰지 마시고 타이틀 컨텐트 있습니다. 데이터와 이메일은 굳이 필요 없으니까 안 쓰겠습니다. 필요하시면 넣으시고요. 타이틀 자리는 데이터.타이틀. 자, 컨텐트가 쓴 곳은 데이터.컨텐트. 날짜 같은 거 필요하시면 이렇게 해가지고 데이트인가요? 자, 쓰시면 해당 날짜까지 처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필요한 제목과 내용과 날짜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추가적인 기능들이 먹겠죠. 설명 부분이 너무 길어가지고 조금 성가시긴 한데 그냥 가겠습니다. 날짜를 위로 뺄까요, 차라리? 자,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편한 대로 정리를 조금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럼 여기에다가 추가적인 내용들을 조금 해봐야겠죠. 데이터들은 다 처리를 해놨습니다. 따지면 링크2가 빠졌습니다. 링크2가 연결해야 될 페이지가 있어야 되는데 아쉽게도 제가 그건 연결하지 않았어요. 만들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패스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열심히 만들어 놨는데 뭐 그대로 가도 전혀 문제가 없겠지만 요거 이제 컴포넌트로 따로 빼 보려고 합니다. 관리하기 힘드니까. 자, 컴포넌트의 이름은 이벤트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벤트 li 리스트니까 li라고 만들어 주면 좋겠네요. 그럼 저는 컴포넌트 이름을 이벤트 li로 주겠습니다. 이쯤 되면 이벤트 페이지, 무슨 카드 페이지, 리뷰 페이지 이런 것들은 별도로 페이지라는 폴더를 만들고 내부에 들어가는 컴포넌트들은 따로 분리해서 사용하시는 게 조금 더 나으실 거고요. 좀 더 팁을 드리자면 사실은 제가 거의 동일한 형태로 반복하고 있어서 동일한 레이아웃에 동일한 받아들이는 어떤 이름이나 형태들을 만들어서 관리를만 잘 해주시면 사실은 하나의 컴포넌트를 여러 군데서 써먹을 수도 있다라는 거, 네,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은 그냥 이벤트 li라고 해서 리액트를 불러올 거고요. 이 이벤트 li라고 하는 컴포넌트 리턴되는 곳에다가 저는 li의 코드를 요 코드를 그대로 뜯어서 잘라서 이벤트 li로 붙여 넣겠습니다. 단 두 군데를 수정하겠습니다. 블로운 아이들의 통째의 이름은 전체적으로 프로퍼티의 이름 자체는 데이터니까 저는 데이터로 불러올 거고, 그 다음에 이곳 내부에서는 이 키라고 하는 아이는 필요가 없으니까 그대로 뜯어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벤트 쪽에다가 맵, 우리 어차피 이벤트 JS 불러올 거니까 컴포넌트 이벤트 li라는 컴포넌트를 불러와서 이 자리에 키값
데이터 불러줘야 되니까 프로퍼티명, 그리고 요게 데이터로 들어갈 거니까 데이터 라고 하셔야 명확하게 처리가 되겠죠. 자, 데이터는 넘겨줬지만 이벤트 li 쪽에서 들어오는 컴포넌트에서는 몇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바로 이벤트 li에는 링크라고 하는 아이의 개념이 뭔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 현재 이벤트 페이지에서 이제 필요 없는 컴포넌트는 바로 요 링크. 그럼 요 링크를 우리는 뜯어서 이벤트 li 쪽으로 옮겨 주셔야 서로 연동이 되겠죠. 현재 내용에서 건드릴 거는 우리가 버튼을 클릭할 때예요. 버튼을 클릭할 때 여기 보이는 데이터 뷰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걸 어떻게 바꿀 건지를 이제 체크를 해볼 건데요. 버튼을 클릭해라 하면 on 클릭 사용하겠다라는 거고요. 자, 여기서 무언가를 바뀌게 해보겠습니다. 직접적으로 써도 상관없겠지만 지금 여기다 제가 뭐라고 쓸 거냐면 fn num 네 이라고 쓰겠습니다. num 플러스 뭐 이렇게 할게요. 플러스 num 뭐가 나올까? 인식상으로 이게 맞겠죠? 자, fn 플러스 num 이라고 하는 아이를 만들겠습니다. 함수 만들겠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자, 그러면 올라가서 함수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const fn 플러스 num은 기존에 어떤 값이 있는데 그 값에다가 계속 카운트가 올라가게 만들고 싶어요. 기존의 값이 있고 그 카운터 계속 변하게 하겠다. 그 얘기는 뭐냐? 상태가 변하게 하겠다 라는 거니까 const num 그리고 set num 이라고 해서 use state라고 하는 아이를 써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최초의 값에서 계속 변하게. 그럼 저는 여기다가 최초의 값 0이라고 써도 돼요. 5라고 써도 돼요. 원하시는 대로 쓰세요. 자, 여기다가 5라고 쓸게요. 저는. 그럼 저는 num은 현재 5겠죠? 현재 값은 num은 5일 거예요. 전 여기다 set num에다가 기존에 있던 num의 값, 기존에 있는 값에다가 더하기 5를 하겠습니다. 그럼 뭐가 돼요? num은 이 함수를 수행할 때마다 값이 계속 변할 거 아니에요. 계속 변하게 되겠죠? 그럼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자, use effect 라고 써서 콘솔 로그로 num에 대한 값으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변할 때마다, num이 변할 때마다. 자,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짠. 자, 처음에 5예요. 더보기 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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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num이라는 값이 변했으니까 그 변화된 i에 대한 상태를 체크한 거죠. use effect는 상황이 변한 거, 상태가 변한 거, 어떤 변화가 일어난 거, 어떤 처리가 된 거, 이런 것들을 체크하고 확인하고 관리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num이라는 값이 계속 카운트가 올라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필터에서
너무로 바꿔주기만 하시면 돼요. 필터에서 너무로 바꿔주기만 하시면 뭐가 되느냐? 처음에는 5개만 보이겠죠. 왜? 최초의 값이 저는 5였으니까. 그럼 여기서 제가 클릭을 하면 10, 클릭하면 15, 클릭하면 이렇게 계속 카운트가 올라가게 바꿀 수 있죠. 상태 체크도 확인했으니까 필요 없으면 지우시면 돼요. 필요 없으면 지우시면 되지만 뭐 유지 이펙트로 이미 사항을 확인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서 써먹을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몇 가지만 조금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대로 둬도 전혀 문제되진 않는데 그냥 저의 성향상 처음에 보고자 하는 값과 이 값이 같다면 하나의 변수로 쓰시면 되고, 아니면 관리 용도로 따로 위쪽에다가 처리할 때 const 플러스 n 이라고 써서 5 이렇게 해주시면 그냥 이 값을 기존의 값에다가 계속 더하겠어 이렇게 하셔도 관리상으로는 위쪽에서 모든 걸 총괄하게 되는 개념이니까 좀 더 사실은 좋죠. 자, 그리고 엑시오스 쓴 거 사실 그대로 써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우리는 어싱크라는 기능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어싱크 쓸 때 어싱크라고 쓰고 뒤에 함수가 수행되게 만들어라 라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아이를 즉시 실행 함수로 그냥 바꿔줄게요. 이런 식으로. 그래야지 에러가 없어요. 함수 안에 여기다 직접적으로 썼더니 경고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대처 방안을 찾아봤더니 안에다가 새로 그냥 다시 쓰세요. 그러면 됩니다. 라고 돼서 내부에다가 엑시오스 get을 쓸 겁니다. 이 아이를 다 불러오고 난 다음에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await을 쓸 거고요. 자, 기다렸다가 다음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const로 해당하는 값을 받아올 겁니다. 얘랑 똑같아요, 사실은. 자, 그럼 그 받아온 아이를 기다렸다가 받아온 걸 변수로 담은 다음에 다시 이곳에서 수행을 하게 될 거니까 그대로 적용을 해주시면 네, 끝났어요. 사실 얘를 하시든 밑에 걸 하시든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이 뒤에 추가적인 작업이 더 있다 라고 한다면 똑같이 await 이라는 걸 걸어서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결과는 전혀 달라지는 것 없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use state 배우신 적이 있고 use effect 불러오신 적이 있고, 그냥 좀 더 정갈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따로따로 처리하는 것 뿐이죠. 이런 변수는 위쪽에 관리하고, 그 다음에 어싱크 처리하는 거 이게 나을까요? 자, 그리고 이건 확인하기 위해서 해놓은 거니까 지우진 않겠습니다. 클릭할 때마다 데이터 계산해 줘야 되는 거, 그리고 그것을 다시 재처리 만들어 주는 거, 모든 내용들이 설정이 다 되었으면 이제 반환 처리하기 위해서 값 뿌려줄 아이를 하는데 그 데이터 양이 적지는 않으니 이렇게 별도로 컴포넌트로 사용하고요.
물론 그냥 다이렉트로 써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당하는 버튼 형식으로 따로 만들어서 관리를 해줍니다. 이것도 컴포넌트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지만 이 on 클릭이라는 데이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번거로워질 수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처리해 주시면 앞전에 배우셨던 필터 그대로 썼고요. 앞전에 배우셨던 맵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이외에 처리한 거는 사실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use state, use effect, 필터, 맵 동일한 걸 가지고 이벤트 처리하는 더보기 버튼 기능을 가진 것과 또 탭 메뉴를 가지는 성향들 형식으로 모두 다 사용이 가능하게 처리했습니다.